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총 8강 중에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세력주 발굴의 두 번째 패턴, 즉 상당히 기법적인 요인들을 지난 1강에 이어서 오늘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지난주 강의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마지막 저희가 한 10% 정도 못한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서 오늘 기법을 이용해서 종목을 검증하는 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강의 내용이 뭐냐?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강, 지난주에 했던 1강과 오늘 강의 2강을 잘 들으시면 만도라는 종목에 대해서 만도는 어떤 류의 세력주의인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도를 쉽게 얘기해서 이거 지금 사서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이제 되밀릴 것 같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만도를 얼마에 샀느냐? 여기 2번 지점에서 만도가 급등 나온 걸 보고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과 만도를 집중 공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차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조정 이렇게 주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재매집을 해야 될까 말 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판단하시기에 애매모호하시죠? 오늘 강의, 지난번 강의에 의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세력주 발굴. 이 종목을 발굴하고 어느 타이밍에 사야 될 거냐. 2번 타이밍에 사면 가장 좋겠지만 3번이냐 4번이냐. 오늘 이 한 장에 오늘 강의 기법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그런 신호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족족을 찾는 법. 그 족족의 신호, 세력의 매집 신호, 타이밍이 언제냐. 그거를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자, 세력 추적. 세력이라 추적한다는 건 뭐냐? 우연이 아닌 숨겨진 어떤 패턴을 통해서 코드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축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4년, 3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이 일을 시작한 지 28년 차거든요. 한 번도 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외에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증권사 10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18년 차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전에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막 인터넷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손으로 그렸습니다. 차트를.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주식을 해서 돈은 벌고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썹을 일부러 한쪽만 밀고 머리 빡빡 밀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왜 양쪽 다 눈썹 안 밀고 한쪽만 밀느냐? 양쪽을 다 밀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한쪽만 밀면 되게 어색하잖아. 이상하잖아. 나가서 모자 쓰고 나가더라도.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시간을 계속 쏟아붓고 한 4년 정도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AI가 있잖아요. 엑셀이라든가 통계 데이터도 풍부하고 특히 컴퓨터를 통해서 가공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졌기 때문에 굳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이런 큰 손들이 어떤 주식을 매집하는지. 예전에는 이게 굉장한 노하우와 경험과 축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터득한 세력을 추적하는 법. 그래서 그 종목을 발굴해서 내가 10%로 살 거냐, 20%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전 재산을 올인할 거냐.
어느 타이밍에 할 거냐. 그리고 즉 비중과 어떤 종목이냐. 그 다음 비중을 얼만큼 실을 거냐. 그리고 언제 들어갈 거냐.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콕 찍어봐서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그걸 기존에 흔한 말로는 큰손 매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자, 잘 보세요. 오늘 강의 아까 제가 만도가 세력주냐 아니냐 증명해야 돼. 여러분 판단해 보라 그랬잖아요. 1강과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걸 증명하고 기술적으로 언제 살 거냐. 타이밍적으로 RSI 기법에 도움을 받습니다. 키움증권, 신한증권, 뭐 대신증권, 유한타증권 뭐 여러분들이 쫙 보조지표 보시죠.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보조지표는 많이 제공해주는 증권사는 한 180개. 적게 제공해 삼성증권, 신한증권은 한 120개 정도, 평균 140개 정도의 보조지표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보조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다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저는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 그것을 어느 조합과 코드가 좋은 보조지표나 나쁜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하고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제 거가 최고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 140개를 제가 몇 년간 검증하고 종목에 대응해보고 컴퓨터로 계속 돌려서 한 게 바로 이 RSI 기법이 현재 내가 추구하는 거래량 기법과 가장 타이밍이 언제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알려주더라. 두 번째, 역배열과 정배열, 61선을 기준으로 역배열과 정배열의 기준으로 이 종목을 지금 내가 들어가는 어떤 큰 추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거 얼만큼 실을 거냐. 세 번째, 이 주식이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거 추적에 대한 거래량. 자, 순서로 보면 거래량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 앞에 이런 신호가 있는지 보고요. 또 그 앞에 이런 신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걸 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 이게 가장 최근에 주식을 사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만도를 그렇게 검증하는데 만도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봤던 종목들 어떻게 검증하고 내가 그 종목이 어떻게 쉬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박한샘은 제가 실제 매매하지 않은 종목은 강의 자료에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는다. 왜? 그런 거는 많고 많습니다. 주식은 그때 할 걸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샀느냐. 샀는데 얼만큼 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파트 A. 족적, 세력의 족적. A, B, C. RSI 61선 거래량. 오늘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뭐를 종목? 거래소에 1000개, 코스닥에 1000개. 이 중에서 거래소에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에 코스피 150 종목. 합쳐서 350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각 분야별로 또 200개, 100개씩 더하면 한 500개 종목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거 안 볼 필요 없고 400개 정도? 네. 이거 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외국인처럼. 슈퍼컴퓨터처럼 계속 돌리면 됩니다. 자, 그 검증법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샘플들로 보시게 될 건데요. 지금 방송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ARS 전화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죠. 02-3490-4512라는 전화번호, ARS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여기로 전화 주세요. 그럼 전부 다 무료예요. 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무료 등록이 되면 돼요. 그럼 그래서 버튼을 탁 누르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오늘 하는 세력주 종목도 다운받고 강의 자료도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실제 대입해서 돌려가면서 여러분 걸로 컴퓨터에서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력주 발굴의 3대 신호. 지난주에 가장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 박한샘은 그래서 세력주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뭐 어떤 걸 가지고 세력주를 발굴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그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다. 강력한 어떤 신호가 나온다. 거래량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지난 3년간, 2년간 적어도
18개월 이상, 1년 반 이상 혹은 10년간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갑자기 땅 이렇게 움직인다. 하루 땅 움직이는 의미 없죠? 적어도 3일 이상. 그랬을 때 어떤 시너지, 에너지의 파동이 나왔다. 마치 지진계처럼. 화산이 폭발하기처럼 어떤 화산이 이렇게 어떤 지진이 판이 큰 지각 변동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지진계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에너지의 힘이 변동이 나오는 거. 그때 세력주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것을 60일선을 기준으로 이게 표준이다. 그 다음에 RSI 지법을 가지고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를 가지고 증명한다.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세력주 발굴해서 잘 돈을 벌어서 정리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세력주를 발굴해서 나도 그 주식을 사겠다는 강의입니까? 사겠다는 강의죠, 발굴을.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만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크로스는 그 개념, 종목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를 들어갈 거냐, 삼성전자를 들어갈 거냐, 현대차를 들어갈 때 타이밍이 들어갈 타이밍이냐, 투자 타이밍이냐, 매매 타이밍이냐, 아니면 그냥 다 팔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냐.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래량 발생인데 어떤 거래량? 비정상적인 거래량. 주가 변동폭인데 어떤 거래량? 비정상적인 흐름. 매매 주체 변화인데 어떤 흐름? 비정상적인 흐름. 아, 주식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뭐다?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추세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혹은 30,000원짜리 주식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초창기에 내가 이런 주식을 발굴을 할 수 있느냐. 그 세력을 추적하는 거죠. 그게 어떤 현상이 나와요? 반드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 잡아야 되니까. 기존의 판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량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에 주목한다. 자, 그래서 그 특징적인 140개의 보조지표 가운데 저 박한쌤은 뭐를 활용하냐? RSI 보조지표를 활용한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가장 좋은 건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보조지표 중에서 종목의 어떤 타이밍이나 세력을 추적해서 잡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뭐 MACD 기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CCI라든가 소나라든가. 자, 그런데요. 일목균형표는 모든 종목에 다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의 투자 스타일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100명한테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10,000명이 이 강의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0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 10몇 년간 무수하게 시도를 했는데 일목균형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가장 좋은 건 그리고 RSI, 즉각적으로 그냥 딱 판단하게 순간 판단하기 좋고 타이밍을 고른다든가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다. 자, 그래서 RSI 기법. 나는 내 능력이 일목균형표까지 이해된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RSI 기법이라는 건 뭐냐? Relative Strength Index, 즉 상대적인 강도 지표다. 즉 지표는 지표인데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상대 강도 지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왜냐? 지금은 원천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를 발생할 때 저희들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 RSI 지표에 골든크로스가 들어갈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25 이하로 얘가 폭락이 나와서 과매도 영역을 어떤 종목이 보여줄 때 그랬다가 25 폭락 나왔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거. 뭔가 비슷하죠?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이때 RSI 지표가 보통 25까지 과매도 됐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심플한 신호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걸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착착착착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00번 나왔을 때 95번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RSI 기법이더라. 그런데
이 RSI 기법이 연구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야 25야? 원래 3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바꿨습니다. 25로. 30 하니까 너무 종목이 많이 나와요. 50개 나와요. 25로 바꿨더니 10개 아래로 확 떨어집니다. 바꿔도 되냐? 책에서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했는데 예,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시면 안 돼요. 쟤는 바꿔도 돼요. 왜? 그 원리를 정확하게 현대적인 거래량과 거래일수에 제가 정확히 접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라는 대로 이해하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RSI 지표 만드신 분도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설득을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너 바꿨구나. 오 오케이 이게 더 맞네. 이렇게 설득까지 당하실 정도로까지 깊이 있게 연구가 돼야 됩니다. 자 강력한 시장 변곡이다. 시장 변곡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종목 변곡이라고 봐야 되겠죠. 참조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다? 지난주 거래량. 오늘은 RSI 기법.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61선을 중심으로 수렴과 확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종목을 검증하고 추적하고 발굴하는 법. 그래서 추적하고 종목을 검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매수하겠다. 얼마큼 매수할 거야? 10% 매수할 거야? 20% 매수할 거야? 30% 매수할 거야? 언제 매수할 거야?를 이런 걸로 이 신호들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세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력이 그냥 막 탄생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세력주를 발굴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풀베팅을 진행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로봇주가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 3년 전부터 제가 로봇주가 한 30배, 50배가 갈 거다 앞으로. 근데 적자기 때문에 아직 천천히.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LG그룹이 투자한 회사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사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잘못하면 미리 묻어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어떤 전 지금 세력의 뭐예요?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왕, 이재용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 이 3자 회장이 깐부치킨이라는 곳에서 만난 거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1월 4일부터 여기를 1월 6일이지만 사실 1월 4일부터 열렸어요. 1월 4일부터 뭐 먼저 미디어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인터뷰하고 본격적으로 1월 6일부터 9일까지 CES 세계 가전박람회지만 사실은 가전박람회가 아니라 첨단 산업박람회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2026년도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건 뭐래요? 이벤트예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가전박람회는 정해진 이벤트고 내년에도 또 열리고 작년에도 열렸고 깐부회동은 한국에서 나타난 특별한 반도체와 피지컬 AI인 자동차 회장의 미팅이었죠.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오픈된 모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저라든가 저처럼 주식하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미래세 펀드 매니저라든가 골드만삭스의 주식은 안 하지만 채권 담당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은 혹은 빈살만 사우디 왕자님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집사나 룩셈부르크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냥 만났네. 깐부치킨 무슨 맛인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아니면 뭐 쇼맨십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왜 저 조합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까? 내가 갖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당대 세계 최고. 젠슨왕이 물려받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설립해서 자기가 주요 주주로 있어가면서 물론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그래도 400조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래도 400조 원이에요. 지분이 10% 미만 갖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6천조인데 자 400조예요. 그래도 하이닉스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자, 이 젠슨왕과 이재용 회장님과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당연히 주식하는 사람 나는 미국 주식하니까 볼 필요 없어가 아니죠. 당연히 봐야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CES에서 보니까 화두가 피지컬 AI. 그렇죠? 네, 로봇이 아니라 꼭 이제 AI가
육체를 잇는 거죠. 이번에 화두가 그거였죠. 그 다음에 오토, 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스마트카, 자동차가 스마트화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하나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드디어 데이터 센터하고 접목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 AI가 기능을 갖춘, 인터넷이 연결이 끊기더라도 그걸 온 디바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여기서 쉽게 말하면 AI의 개인화, 퍼스널 컴퓨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 끝에 온 디바이스, 터치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I와 바이오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크게 10가지 화두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두 개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피지컬과 자동차를 만족시키는 부품은 현대자동차잖아요. 물론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LG전자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을 수주를 받아놨는데 얼마 받아놨느냐? 200조 원이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쭉 이렇게 물론 10년, 20년치긴 합니다만 조선업처럼 100조, 10조가 아니에요. 200조 원이에요. 200조 원.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장 부품. 전기 자동차의 80%를 혼자 부품이 공급이 가능한 회사가 LG그룹입니다. 전기 자동차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배터리, 구동 모터.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전기 전장 부품.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구동 모터, LG전자.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 LG 디스플레이. 각종 센서 장치, LG 이노텍.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장 부품의 80%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지금 당장 땅 진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기차. 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누가 피지컬 AI에 적합하냐. 그럼 지금 현대차는 다 올랐는데. 올랐죠.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LG전자는 아직 안 올랐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온 디바이스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아직 남아있죠. 여기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종목들은 남아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력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준비하고 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자료 준비하고 분석하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보는 노력으로 얻는 겁니다. 그 위에 뭐를 얻는 거예요? 나의 기법을 얻는 거예요. 세력 추적이라고 해갖고 무슨 짠 신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왜 그들이 세력이 탄생할 것 같은데 뭐를 보고 탄생할까? 한국이 지금 타이밍이 돼갈까? 돼간다는 거죠. 저는 깐부치킨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몇 개월 전에. 자, 그래서 CES에 160 국가가 참여하더라. 자, 그리고 4,500개 기업이 참여하더라. 한국 기업은 대략 900개 전후가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은 매년 이렇게 늘려왔고요. 미국이 1,400개, 그리고 중국이 한 1,000개 전후, 980개인데 1,000개 전후, 한국이 890개인데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900개.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 900개 기업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보다 로봇에 관련된 AI와 로봇.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사실은 50%. 얘와 얘 50, 둘이 합치면 50이거든요. 여기와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모빌리티니까 자율주행이죠. AI죠. 합치면 뭐예요? AI를 이용한 로봇과 자율주행. 한 세트잖아요. 종목은 당연히 현대자동차, LG전자, LG이노텍, LG디프. 현대차그룹 갔죠? 아직 LG 안 갔죠. 요 일주일 사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력이다. 100조 원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 가서 투자 안 하고 한국의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미래세 펀드 매니저인데 한 11조 원 들어왔다. 당연히 생각을 그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은 딸랑 1억인데 내 돈은 5천만 원인데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 마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미 로봇주는 한탕 해먹었어. 현대자동차는 쭉 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해. 그럼 타이밍을 잡는데도 써먹듯인지 몸집을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 바닥권에 있는 이제 LG전자를 내가 매집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건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분석하고 신문도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딱 스탠바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땅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뭐를 세우는 거예요? 신호가 딱 떨어졌을 때. 그렇죠. 세력이 움직일 때 나도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RSI 기법, 거래량 기법 이런 것들을 심리적인 요인은 물질적 이 보이는 그 신호들로 포착해서 같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 신호만 갖고 매매한다? 그럼 굳이 현대차 살 필요 없죠. 이 개별주가 신호가 더 잘 나와. 거기에 근데 내 인생을 걸을 수는 없잖아. 평생 모은 퇴직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번 사이클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이클이 나와요. 2차 전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시대에서는 다른 패턴의 종목군들, 섹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원리를 여러분 걸로 습득하세요. 그래서 젠슨왕 왔다 갔고 피지컬 AI 했는데 LG전자 사장이 아니라 현대차 사장이 앉아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썼죠. 누구는 지금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용어, 용어로도 많이 쓰는데 일단 전체 큰 틀은 한국에서는 피지컬 AI로 저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쭉 이렇게 나옵니다. CES 부스에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로봇주들, 피지컬 AI 되는 종목군들, 그래서 로봇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로봇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때 그 종목이 움직일 때 센서 종목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로봇의 관절인 액추에이터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로봇의 몸통인 이런 강철 부분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반도체, 뇌에 해당되는 이런 반도체 부분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신경 파트를 담당하는 이런 어떤 중추신경 메인보드가 움직일 거냐, 아니면 그냥 특수강철, 뭐 다리나 이런 데 팔, 이런 근육에 해당되는 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로봇을 분류하고 그 로봇에 따라서 종목들을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은 시가총액이 전 세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3,500조 원입니다.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2배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3,500조면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1년 예산이 700조 원이 살짝 넘죠. 전 세계 7위입니다. 독일하고 똑같아요. 1년 예산이 한국. 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주식이 그러면 한국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놀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그 분야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LG이노텍만 센서 파트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LG이노텍, 자화전자 뭐 이런 종목이다. 파트론 혹은 삼성전기. 그러면 이 회사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LG이노텍 그리고 자화전자. LG전자, LG이노텍, 자화전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밸류체인. 자화전자에서 만든 카메라 모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걸 가지고 어디에 납품해요? LG이노텍이 납품하면 LG이노텍은 여기서 그걸 가지고 모듈화를 더 부품을 붙여서 하나짜리 만들 거냐, 2개짜리 만들 거냐, 모듈화로 만들죠. 이걸 가지고 LG전자에 납품하면 LG전자는 LG디프라고 붙여서 카메라 센서를 붙여서 누구한테 납품해요? 애플한테 납품했죠. 자, 이런 카메라 1,500개 부품이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참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부품 1,500개에서 1,200개 들어가요. 그 가운데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LG이노텍과 LG전자. 얘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애들한테 다 뺏기니까. 그렇죠. 차량용 전장 부품. 전기차가 대세네 전기차 센서로 바꾸고 다각화시켰죠. 전기차에 들어갔더니까 내구성. 핸드폰 만지던 데서 이제 밖에 영하 20도 한 달간 해도 렌즈가 안 깨져야 되고 다시 또 한여름엔 60도까지 올라가도 렌즈가 허물어지면 안 되고 그 안에 녹으면 안 되잖아요. 패킹 같은 게. 이런 어떤 것들 카메라 찍은다 해갖고 안 찍히네? 아무 문제 없죠? 안 찍힐 뿐이지. 자동차는 센서가 작동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 찍히네가 아니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을 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낭떠러지 아래 떨어질 수도 있고 센서가 안 잡히니까. 밤에 그거 믿고 했는데. 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업체 미국에 배제합니다. 한국 업체만 써요.
전 세계 로봇주, 앞으로 로봇을 쓸 때 중국에 가서 할까요? 아니죠. 한국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로봇 제품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센서 부분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관절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어느 나라가 강점인지. 뇌 부분은 전부 다 미국이죠, 사실은. 한국에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야가 특정 분야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다가 이건 여기까지는 뭐예요? 노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갖고 다 10배 먹었어, 20배 먹었어, 1000% 벌었어, 1억 갖고 10억 만들었어. 이거가 어떤 우연인지 아니면 세력주의 탄생이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건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 기법 강의를 들으면 아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건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주식은 노력한다고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이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지금 제가 준비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5배도 나고 10배도 나고 100%도 나는데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운 좋게 아니면 다음번에도 나한테 또 그런 기회가 시대가 바뀌었을 때 또 오느냐. 워렌 버핏처럼 이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이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먹더라도 끝까지 먹어요. 사더라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왕창 살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잖아. 준비된 과정이. LG노텍만 그냥 차트만 보고 사지. 저는 로봇주 중에서 센서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전장 부품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카메라 센서로서의 LG노텍과 LG전자에서 이미 200조 원의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핵심 스마트폰 내에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검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LG이노텍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보고 거래량과 RSI 기법과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남들은 그냥 신호가 움직였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LG냐 현대냐 두 군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로봇주들은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현대야 LG 안 움직였어요. 하나도. 현대차도 그렇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불과 한 달 전인데. 불과 열흘 전인데도 안 움직였어요. 보스턴 다이내믹 발표하는 게 이미 다 거기 CES 보면 날짜 몇 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자료는 제가 언제 만드는 거냐? 작년도 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방송을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로봇의 진심은 정의선이라는 주제. 죄송합니다. 정의선 회장님이라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이 끝자리에 다 유튜브에 글자 안 들어가요. 이게. 정의선 회장님처럼 생각해라. 글로비스다. 2년 전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로봇 내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남들이 보기에는 여기에는 쭉 보니까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현대 위아가 로봇주라는 사실을. 사실에는 방산주의기도 합니다. K9에 들어가는 그 포신이 있죠? 네. 그거 1000발 쏘면 교체해줘야 돼요. 1000발 금방 쏩니다. 한 달도 전쟁 나면 한 달도 안 걸려요. 자, 그거를 얘가 납품해요. 해군에 들어가는 포들 다 현대 위에 다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 당연히 핵심 모듈 기업이죠. 네. 그래서 부품 산업, 완성차인 현대자동차, 완성차인 기아차 보다 로봇의 부품이잖아요. 한국이 그걸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요청을 하든 알리바바, 알리바바, 아마존,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는 아마존이 요청을 하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하든 애플이 요청하든 그들은 전부 다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홈리스. 근데 공장이 없어. 설계도는 갖고 있는데. 반도체 설계도 갖고 있는데 공장이 없어. 그래서 TSMC한테 만들어줘. 삼성전자한테 만들어줘야 돼. 뭐요? 반도체가 설계는 하는데 공장이 없어. 근육이 없어. 머리만 있지. 팹리스. 반도체 내가 공장이 없는 애들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엔비디아. 시가총액 6천조 원. 살짝 넘었어요. 구글 A가 있고 구글 C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4조 달러 전후예요.
시가총액 한 종목당 두 종목인데 한 종목당 지금 여기도 약 6천조. 그 아래로 이제 애플 시가총액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자,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머리만 있어요. 몸뚱아리가 팔다리가 없어요. 삼성전자한테 맡겨야 되고 하이닉스한테 맡겨야 되고 TSMC한테 맡겨야 되고 TSMC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인데 15일 날인가 실적 발표인데 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마진율이 50%씩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처럼 100조 원 이번 연도 95조 원 판매했는데 지금 44조 원 정도 당기죠. 내년도는 120조 원. 160조 원. 마진율이 한 77조 원. 세계에 이런 회사가 드물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나중에 검증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더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겠죠.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하고 나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현대차가 그때 딱 이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샀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마냥 하세월인데 저는 안 삽니다.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거래량 여기에서는 깐부치킨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거래가 빵 터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거래는 후행성이잖아요.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왜? 살짝 역별됐다 정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60일선, 20일선, 5일선인데 나 지점에서 볼게요. 이미 한번 빵 터졌죠. 거래량 터졌죠. 그럼 나는 지금 이 지점이야.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 눌림목, 가격 눌림목. 자, 다시 한번 주가가 쭉 일정 부분 올라왔어요. 한번 땅 터진 다음에 주가 눌림목, 거래량 눌림목. 만약에 주가는 눌림목인데 거래량이 빵 터졌다.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여기서 볼 필요도 없죠. 근데 거래가 빵 터지고 났는데 주가도 눌림목인데 거래량도 없어. 왜? 매집해놓고 안 내놓는 거야, 주포가. 그럼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 갈 것 같은데 살까 말까. 그래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앞에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나. 딱 보니까 가지점, 특 A지점을 보니까 수렴했다가 확산됐네요. 근데 가지점에서 거래량도 터졌네요. 한 번, 두 번. 나는 지금 어느 지점? T지점. 자,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 지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 박한샘은 세력주를 추적할 때 그렇게 해서는 써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뒤에 어떤 이 T지점에 나는 지금. 이 T를 보고 베팅할 수는 없잖아. 내가 예언의 능력이 없잖아요. 이 뒤에 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 그래서 주가 눌림목, 거래량 눌림목. 나 지점이 있네? 확률이 30%로 올라가죠. 혹시 이 앞에 또 이런 게 있는가 봤더니 마찬가지로 주가 눌림목, 거래량 눌림목. 가지점이 있네? 이 지점이 있기 전에 여기까지는 확신이 한 50%. 혹시 내가 원하는 신호, 수렴과 확산이 또 있었나?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21선, 61선, 5일선. 60일선, 21선, 5일선. 역별 이 앞에서 보면 쭉 이렇게 역별됩니다. 역별됐다가 이렇게 몇 년에 걸친 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런 과정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쭉 1, 2년 전에 없던 거래량이.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70% 올라가죠. 이 주식은 내가 여기서 못 잡았지만 지금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는 해볼 수 있겠나. 한 30%에서 50%. 이런 걸 갖고 계속 돌려가면서 몸집을 어떻게 돼요? 불려야죠. 그래서 진짜 이 바닥권에 있는 저기 바닥권에 있을 때 투자를 할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LG전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여기에서 샀어요. 그럼 이 앞에서는 왜 안 샀느냐? 그때는 다른 거 살 거 많잖아요. 바이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뭐도 많았습니까? 2025년도에. 조선도 있었고 방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고. 현대자동차를 왜 삽니까? 미리.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다만 여기서 내가 결정을 할 때 이런 앞에 신호들이 수렴과 확산, 2평 61선의 역별, 역별이 정별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자, 방금 여기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면 현대차만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지점부터 주목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현대차 같은 종목이 많지가 않잖아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역별되죠. 61선, 21선, 51선. 보이시죠? 계속 역별돼서 30만 원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2년간 하락이에요. 17만 5천 원. 마이너스 40%. 누가? 현대자동차가. 역별됐다가 2025년도 6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정배열이 된 건지 아니지 알 길이 없죠.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일단 계속 여기서도 정배열됐다 역배열, 정배열됐다 역배열. 그전에는 계속 역배열이었다가 어떤 이런 신호들이 나올 때 민감하게 우리가 관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네. 여기서 미리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걸 확인하고 내가 여기서 왕창 실어볼까? 대신 여기서는 찔끔찔끔 사는 게 아니겠죠. 50%를 사든지 30%를 사든지 현대차 20%, 기아차 20%, 모비스 20%, 현대위아 20% 이런 식으로 현대차를 왕창 찍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왜? 찔끔찔끔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찔끔찔끔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들잖아요. 이런 때는. 포인트를 세게 잡는 거죠. 더군다나 개별주가 아니잖아. 현대자동차. 앞에 삼성전자랑 다 움직였고. 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 거래량이 터졌다. 앞에. 그리고 나서 주가 눌림 거래량 눌림 살 건지 말 건지. 확인을 뭐로 해요? 거래량으로 앞으로 2개 확인하고 수렴 확산이 있었고 분명히 여기서 보면 역배열됐다가 정배열. 61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사는데 벌써 앞에서 하나, 역배열에서 정배열 둘, 거래량 검증, 역배열에서 정배열 검증되는 거 2번째 검증. 마지막 하나 검증이 남았네요. 그렇죠? 바로 방금 보였던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자, 그런데 계속 역배열돼서 내려올 때 이 정배열이 우리가 확신이 없잖아요. 얘가 진짜 된 건지 앞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투자를 시작하게 생각한다면 61선이 안 깨졌으니까 괜찮나 하지만 확신이 없잖아. 언제 앞에서 2년간 발발발발 긴 주식을 언제 또 여기 베팅을 하고 앉아 있어요. 부동산도 아니고. 자, 요럴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찍어야 되겠다. 이때 사서 베팅이 박아놔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거래량 터진 거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그때는 그래서 앞에 아까 맨 앞에 보면 1번 거래량 그다음에 2번째 역배열에서 정배열 61선 기준으로 오늘 3가지 포인트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RSI 기법을 보고 신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잠깐 볼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RSI 기법상으로 과매수 75 이상 갔다가 과매도 25, 이 선이 25입니다. 까지 순간 급락 나오죠.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근데 그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은 다 잡아먹었네요. 뭐 개별주처럼 임팩트가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가면서 RSI 기법이 25를 살짝 깨요. 과매도 이후에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역배열됐다 정배열 들었을 때 앞에 이런 신호가 있는데 RSI 기법상 거래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그 다음에 RSI를 보니까 과매도 깨졌다가 골든크로스가 살살 나. 주가는 제자리라 할지라도 RSI 기법은 안 깨져. 지난번보다 저점이 높아지죠. 이렇게. 얘는 가격은 제자리인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신호가 나왔는데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앞에 있는 신호를 보고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쳤구나.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주가는 똑같이 빠지는데 RSI 기법상은 상대 강도 지수. 예전만큼 세게 밀지를 않는 거야. 주가 폭락 거래량 해가면서 물집을 앞에서 살랑살랑 잡아가는 흔적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구나. 다만 내가 지금 실을 거냐. 아니면 저처럼 그냥 시간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즘 장도 좋은데 이 종목을 안 사고 뭐 하이닉스 치고받거나 하든 아니면 다른 바이오 쪽에서 치고받고 하든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부분에서 이제 요거는 한 타임 해먹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세력들도 이제 마지막 슈팅이 나오는구나. 그때 찍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16,000원 여러분들도 사시면 좋겠죠. 그래서 32만 원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똑같은 검증법입니다. 자, 이 B 지점에서 그러면 지금 로보티즈를 지금 사라는 게 아니죠. 로보티즈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보티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거래량 사상 최대 터졌네요. B 지점에서. 그 전에 없던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터졌네요. 주가가 16,000원에서 16만 원까지 1000%. 1000% 올라간 다음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일정 부분 절하면 50% 이상 무조건 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주가는 빠지죠. 그럼 이 주식은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한 번 터졌지만 상당한 1000%에서 주가 폭등, 거래량 폭등이니까 앞에 있는 10번을 걸쳐서 매집한 여러 가지 거래량들을 여기서 다 팔아먹었어도 주포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뒤로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가가 추가로 50% 더 올라가면서 100% 더 올라가면서 3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면 주포가 이때 다 팔지는 않았다. 혹은 팔더라도 소매에서 도매로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큰 손들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M&A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그런 경우에 그들은 받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왜? 10조 원짜리가 20조 되는 거니까. 앞에 애들은 1000억짜리가 1조 원, 1조 원짜리가 2조 원, 3조 원, 10조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적대적 M&A나 합법적 M&A 형태로 나중에 뭐 합병을 시켜버린다든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나 로봇주나 이런 경우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로서는. 자, 중요한 건 저희들은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건 나중에 매도할 때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입니다. 자, 역별됐다가 이렇게 수렴 확산돼가는 거래량 빵 터지기 전에 이때 신호가 나왔는데 헬렐레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니까. 이때 당시에. 이 뒤는 모르지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부분에서 수렴해가면서 확산이네. 역별로 그동안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별이 살짝 한 달 전에 있었네요.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거래량이 한번 또 터졌죠. 이 거래량도 최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1년치. 이런 신호들이 2번이나 나왔어요. 더군다나 이 나지점에서 엄청난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거래가 계속 감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나왔을 때 손 놓고 있느냐?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가 땅바닥에 16,000원은 안 사더라도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 내가 조금씩 태워갈 거냐. 그런 거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고민들,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가지점 거래량, 나지점 거래량, 가지점 거래량. 요때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어떤 신호가 있었으면 더 좋겠지. 주가 폭락해가면서 거래량이 왕창 터졌다든가. 그러면 좋겠죠. 아니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RSI 기법을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거래량도 터졌고 역별에서 정별로도 바뀌었고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RSI 기법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RSI 기법이 뭐래요? 과매도가 있었네요. 한 번, 2번. 여기에 거래량만 빵 터져줬으면 100% 확신하고 왕창 샀었을 텐데 거래량이 안 터진 주가 폭락 거래량 없이 과매도 됐다가 골든 크로스. 주가는 그 뒤로도 또 떨어졌는데 얘는 저점이 올라가죠. 주가는 떨어지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판단하는 거나 이 지점에서 판단할 때 신호 거래량 터졌지. 역별됐다 정별됐지. RSI 기법상으로 앞에 과매도 됐다가 골든 크로스. 주가는 떨어졌는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상대 강도 지수니까. 과거만큼 세게 안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만 갖고 장난치지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상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갖고 이걸 세트로 만든 종목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땅 시작하면 버튼 누르면 바로 종목 분석돼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해요. 받으셔야 되겠죠? 무료예요.
ARS 02-3490-4512로 주시면 문자로 방송 끝나고 쏴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셔서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 거에 설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앱으로도 되어 있고 HTS도 가능한데 앱으로가 훨씬 쉽습니다. 핸드폰으로 탁탁탁 하면 되니까. 링크만 하면 바로 되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RSI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얼만큼 비중을 실으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그 타이밍을 잡는 법을 세력주를 이제 발굴하고 추적하는 건 사실 거래량과 역별에서 정배열과 요거 가지고 검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종목 50개에서 30개, 30개에서 내가 관찰할 부분 10개, 그리고 매매할 부분 5개거든요, 사실. 그 30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는. 매일 한두 개씩 바뀌나 하더라도. 자, 그래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능숙하게 내 걸로 다룰 거냐. 자꾸 훈련 반복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비중을 얼마큼 실을 거냐인데 그때의 그것을 심적인 수치를 계량화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RSI 기법을 가지고 타이밍과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는 거거든요.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는 너무 쉽죠. 개별 종목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비중을 10% 실을 거냐, 5% 실을 거냐, 20% 실을 거냐 이게 문제죠. 현대차는 50% 실을 거냐, 다 실을 거냐 이런 고민일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세력을 추적하고 그 세력이 개입한 것들, 흔적들을 미리 앞에 있던 3개월, 6개월 전에 분석해서 내가 몇 % 실을 거냐. RSI 기법과 역별, 정배열, 그리고 거래량. 지난주까지 해서 오늘은 RSI 집중을 배웠고요.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내적 가치를 분석하는 법과 매칭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 언제까지 갈까? 목표 주가 산정하는 법, 세력의 평균 단가 산정하는 법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